95년도 나온 노래라서 그래요. 95년도에 5만 원 했다고. 밑으로 꺾으면 그러겠죠. 식은 날이 지나면 할증 붙죠. 여기서 대전까지 택시 타고 가면은 한 20만 원 나오지 않을까? 대전은 멀잖아. 시대가 안 맞네. 시대가 달라져도 영어는 똑같지. 돈은 벌어야 되겠다. 성일이 되면 뭐하나. 내가 돈을 벌어야지. 반갑습니다. 프랑스상 경매 참호가 고수대기 157번째 방송입니다. 1995년도에 나온 신영원의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때 택시 요금이 밑으로 꺾으면 한 5만원 나왔는가 봐요. 반갑습니다. 우리 게스트가 꽉 찼어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노진영입니다. 네, 준영씨 나와주셨고요. 황금손입니다. 네. 이태섭입니다. 네. 이혜영입니다. 저 이민형입니다. 네. 예비 부부들 두 분이 경매에 관심이 있어 예비 부부들 두 분이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이선생님하고 황금선하고 우리 노준영 씨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개별 관광이 허가됐어. 개별 관광이 북한에. 진짜? 근데 북한 쪽에서 받아줘야지 뭐 갈 수가 있지. 북한 여행사 무슨 투어에다가 직접 질의를 했는데, 남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비자를 내줄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야. 금강산에 있는 시설 철거해 가라고 그러던데요. 남한 국적만 아니면 북한에 갈 수 있는데, 안타깝네. 국적을 바꿀 수도 없고. 자, 157번째 방송의 주제는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뭐 필요비, 유익비가 있을 건데, 우리 이 선생님, 비용상환 청구권이 뭐예요? 필요비는 뭐고 유익비는 뭐야? 우리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것은 먼저 한번 보고, 네. 내가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임차인이랑 그 이제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나 보일러랑 수리해가지고 한 400만원 돈 들었다. 그렇죠. 이 내용이 그렇죠.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거지. 네. 보일러 수리비가 들었으니까, 보일러 수리비는 일종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유익비는 아니고. 네. 이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님,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했고 미배당이 남아있어서 아직 인도하지 않았고요. 근데 임차인이 필요비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나가기 전에 내가 수리한 보일러 수리 비용 등 400만 원을 더 청구합니다. 민법의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6개월 이내인데 이 경우에도 수리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6개월 이내 이건 찾았어. 민법에, 법조항에서.
찾기 어려운 법조항인데 찾았어요. 이게 임대차 쪽에 있는 조문이 아니고 사용대차 쪽에 있는 조문이에요. 615조인가 뭐 거기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에는 이제 준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법조문을 볼 때 반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반만 보면 6개월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안 나갔잖아. 안 나갔으니까 이제 6개월의 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임차인은 그 필요비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되면 이제 경매에서의 배당 순서도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려면은 집행권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민법이나 뭐 상법에 따른. 근데 주택 임차인의 이제 보증금 채권에 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 배당 요구를 하려면 비용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이 있어야지 배당 요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당 요구 못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매 배당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 0순위로 경매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그 배당 받은 승소 판결 받은 비용이 다음으로 순서가 되겠네.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이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어요. 저당권자보다 우선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법에 규정이 있는데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매에서 이거 뭐 전문가들 이렇게 나와 있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배당 순서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싹 빠져 있는데 어떤 데 블로그에 보면 0순위 경매비용, 그 다음 순위 필요비, 유익비라고 나와 있는 게 가끔 있단 말이죠. 그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소유자가 취득해가지고 거기다 비용을 들였다고 그런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못 받을 거예요. 그냥 일반 채권입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치권 부담 때문에 결국은 이 낙찰자가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400만 원 이거 돌려주지 않으면 유치권을 계속적으로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 받으려면은 400만 원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갈 겁니다. 승소했을 때 얘기인 거. 승소 안 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경매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임차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렇죠. 그 필요비로 유치권을 주장을 그렇죠. 필요비로 유치권을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 400만 원은 낙찰자가 부담을 인수를 합니다. 이제 채무를 그 이행해야 될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 놈의 보일러 수리비가 400만 원씩 나왔을까? 그치, 요즘 70만 원 정도면 뒤집어 쓰는데 따져볼 필요가 있죠. 400만 원은 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구들을 다 뒤집어 뜯지 않는 이상 실제로 필요비를 지출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임차인의 주장일 뿐이죠. 다퉈볼 여지가 조금 우린 이제 그렇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과연 필요비이냐 아니면 뭐 필요비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럼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지. 필요비가 뭐고 유익비가 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줘야. 이미 짚고 넘어가서 되는 아니야.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 필요비. 저는 이제 그 물건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돈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건에도 돈 쓰는 게 뭐 도배했고 뭐 장판 깔았고 물건에도 돈 쓴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모두 다가 이게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되려면은 물건에다가 지출한 결과가 그 물건의 일부가 되도록 뭐 지출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비용이 돼요. 장판 깔았으면은 장판이 물건의 일부가 됐나?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비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에다가 돈을 쓰고 그 지출의 결과가 물건의 일부가 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비용이라고 해요. 도배장판은 그 필요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확 다 깨져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갈아달라 했는데 주인이 나 몰라라 배째라 그랬어. 근데 임차인 지돈으로 싹 다 갈았어요. 그리고 경매가 됐어. 이 비용, 필요비로. 그거를 비용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씨?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 그게 일부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베란다 샤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샤시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가 되었느냐, 이것 가지고는 조금 뭐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샤시가 되어져 있는 채로 분양 안 받잖아요. 샤시 없는 채로 분양 받잖아. 그치? 샤시 넣어갖고 분양받기도 하지 않나? 근데 어쨌건, 샤시를 별도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게 건물의 일부라고 보기보다는 독립한 물건으로 부착시켜 놓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부속물은 이제 임대인 보고 나중에 사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이 부속물 샤시 이거 사가라. 그래서 안 사가면 내가 떼간다. 아니 떼가도 되고 떼가도 되고 사가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이게 그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가라고 요구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사가야 된다. 그렇지 무조건 사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 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돈 받는 건 똑같아. 근데 필요비는 아니다. 근데 비용은 아닌 거지. 매매 대금이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매매 대금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의 비담보 제공. 그러면 그 사람이 매매 대금이라 성격이 매매 대금이면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어떤 하자가 생겼어. 실제로 보니까 부실해. 금방 으스러질 것 같은 거야. 난 못 사겠어 이거 담보 책임 물어가지고 나 이거 매매 계약 해지하겠다. 돈 도로 내놔. 가능해? 그거는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을 하면 될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샀어. 근데 보니까 이거 담보 책임 너무 이렇게 툭툭 맞으니까 흐그러졌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성격이 필요비가 아니고 매매 대금의 일종이라 그러면 하자를 물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 물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될 게 뭐 있어.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자기가 매매 대금을 이제 장부를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을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단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다면 필요비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닌가? 그럼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필요비로 인정이 될까? 필요비로 인정이 되는 것 중에 그 얘가 말하는 이 보일러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 이 보일러 교체 비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나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보일러가 판례 없나? 판례는 없어. 전기 배선 같은 거는 전기 배선 내지는 뭐 천장에 누수 공사를 했어. 이런 것들이 필요비가 되겠죠. 그죠? 실제 이 건물을 살고자 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창문 바람이 바로 들이딱 치는데 바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특히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필요비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다. 생각보다 필요비가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쭉 다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 필요비, 유익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그 필요비 상환 청구권 내지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인정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비용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비용 쓰는 목적이 다 뭐예요? 자기 영업하려고. 근데 임차인이 바뀌면은 다 쓸데없는 비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건물에 지출한 비용으로 안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다 사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우리가 이제 비용 많이 들인다라고 하면 보통 상가에서 인테리어 할 때 비용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도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대화의 포인트가 너무 임차인 쪽으로만 가 있어서 그렇지, 임대인의 포인트를 두면 또 합리적이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법 공부 좀 하셨어요? 그냥 깔짝깔짝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책을 잡은 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지금 변호사 시험 공부하고 있나요? 이번에 시험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결과는?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4월달 우리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우리 이 선생님 애자자들? 애 맞아, 애? 저희가 내려가는 변호사 시험을 치신 거예요? 공동으로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 했으면 좋겠다. 합동법률사무소에는 사무소. 아시겠죠? 일은 따로. 굳이 여기까지. 합동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하면은 이제 민영이가 거의 종놈이 되지 않을까. 이혼 전문으로 가버려, 이혼 전문으로. 말하기 다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아니,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혼 전문으로 해버려.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혼 전문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다 순탄치가 않아. 변호사가? 변호사가. 지가 겪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도 이제 내 절친이 지 말로는 그래. 자기가 이혼해가지고 이혼 사건 해가지고 진 사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 다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가 와도 이혼시킬 수 있대. 근데 요즘에 그 방송국에 패널로 나오는 그 여자 변호사분 계신데, 이혼 전문 변호사분. 얼굴이 점점 이뻐지더라고. 뭐 양땡땡 변호사? 근데 그 여자는 근데 못 써. 못 써? 아주 못 써. 어쨌건 하여튼 왜냐면 이혼 사건들 계속 보면 그러면은 자기도 영향을 받아. 그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내 친구 걔 지금 별거가 4년째인데 그래서 이제 이혼을 되게 하고 싶어해. 근데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이혼을 못 하고 있지. 남은 이혼 시키면서. 너무 똑똑해도 안 되나 봐요. 두 분이 다 변호사. 아니. 한 친구. 얘는 이제 변호사고 와이프는 이제 전업주부인데. 나쁜 것만 내보니까 그런 거야. 좋은 걸 봐야지. 좋은 거 봐야 돼, 좋은 거. 근데 변호사가 크게 좋은 거는 못 볼 것 같다. 뭘 해서 좋은 걸 보겠나. 형사사건 전문을 하면, 정말 안 좋은 것만 볼 거고. 민사도 늘 분쟁이고. 좋은 수입만 보면 되죠. 통장. 통장만 봐? 힘든 일 할 걸 하고 이제 통장 부족하게 하고 쳐다보고. 인터넷 같은데 이제 쉽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그냥 필요비 유익비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는 게 필요비는 뭐 사례가 깨진 유리창 뭐 이런 거 대놓고 그냥 나와 있고 뭐 유익비는 이제 뭐 그냥 증축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딱 네이버 쳐서 봤을 때는 대부분 판례를 일반인들이 찾아서 보진 않으니까 이게 충분히 오해할 것 같은데 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물론 상가 인테리어를 같이 하지만은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근데 주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나요, 혹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 영업이라기보다는 창문이 깨졌다. 이러면은 살 수가 없으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영하의 날씨에 창문 깨진 날씨에서 바람 따기 차가운 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닥 보일러도 따뜻하게 하는 게 또 그걸 수도 있으니까. 주거는 다르게 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난방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범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필요비 범주 안에 들어갈 텐데 주택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물만 던져줬다, 넘겨줬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임대인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목적물 제공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적물 제공 의무 내용 중에 사용하다가 보면은 사용에 방해가 생기는 장애가 생기는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파손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전세 들어올 때 뭐 해달라 했을 때 어디까지 앉을 수 있나 이게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선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 수선 의무가 왜 중요하냐면은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수선을 임차인이 했을 때 필요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세워놓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손쉽게 고칠 수 있어서 사용 수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뭐 형광등이 나갔는데 이거는 사다가 교체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봐요. 손쉽게 보지. 이게 이제 대법원이 얘기하는 기준이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려면 그러면 형광등 갈아 끼는 거는 필요비에 포함이 안 되는데 깨진 유리창 이건 어떡하지? 이건 필요비에 들어가나? 이거를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인 분쟁이 될 가능성은 별로 사실은 없어. 왜냐면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법원까지 가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기준이 대충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혼자서 할 수 있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사람 불러야 돼? 이거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근처에 내가 오피스텔 하나 지금 세주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일 가쪽 방이라서, 그런지 곰팡이가 자꾸 피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벽지를 대고 뭐 이렇게 몇 번을 해도 곰팡이가 좀 피는데, 이게 이제 원인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결로가 생기는 원인을. 왜냐하면 이 창문이 어떤 창문이냐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창문. 오피스텔 이렇게 들어요. 근데 늘 이렇게 좀 환기를 시켜놓고 하면 되는데 출근을 하고 밤에 들어오는 직업이야. 딱 잠만 자는 거야. 거기서 뭐 치사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겨울에 닫아놓는단 말이야. 추우니까. 열어놓고 하면은 난방 손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환기를 자꾸 안 해주니까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 집주인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곰팡이 제거 내가 계속 해줘야 되나? 네가 계속 해줘야지 그거는. 그거는 임차인이 혼자 못하잖아. 사람 불러야 돼? 그 되게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 문 닫아놓고 있었는데 곰팡이가 생겼다. 그게 다 임차인의 잘못이니까 네가 고쳐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 그때 다른 게. 관심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을 보고 있어요. 관심 부담해. 빨리 들어왔는데. 곰팡이 핀 적 있었잖아. 그런 적 있었는데. 실제로 하긴 있고. 곰팡이가 있는 집을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신혼집이 빌라였는데, 외벽에다가 벽을 때리니까 나무 판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제가 신혼이니까 처음 이제 뭐 살던 집이기도 하고 해서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전에도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2년 만기를 안 채우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사를 갔어요.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근데 겨울만 되면 정말 순수하게 벽을 한번 이렇게 훑치면은 물이 두두두두두 결로. 물이 그냥 이걸로 세수해도 돼. 그 정도
정도예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임대인 쪽에서는 뭐 2년 못 채웠으니까 부동산 복비 너가 부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혼 가구 곰팡이 다 폈으니까는 임대인 쪽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그런 얘기하니까 나가세요. 그래. 서로 유리한 점은 이 통상적인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뭐 벽지 찢어져 있고 등 나가 있으면 갈아주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잘 안 들어오니까. 네가 고쳐야 누가 들어가. 근데 저 전동 나왔다고 내가 내 돈으로 또 갈아준 적도 있어. 대부분 협의로 많이들 되긴 돼요. 대부분 임차할 때도 임대인분한테 현관문 나갔는데 혹시 여유분 있냐 이러면 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용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근데 임차인이 그냥 혼자 갈아도 돼. 이거는 임차인 부담. 그 다음에 사람 불러야 돼. 이건 이제 임대인 수선 의무 범위. 자, 그러면 우리 카페에 올라온 이 보일러 문제 이거는 명확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보일러는 아마 사람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비 내지는 유익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이제 비용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유익비는 그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비용 이걸 이제 유익비라고 얘기를 해요. 연탄 보일러를 뭐 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유익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는 유익비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유익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유익비도 똑같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경계 짓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필요비 혹은 유익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익비냐 필요비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별다른 실익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제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가 이렇게 증가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필요비는 이제 그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가치 증가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은 이 비용은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유익비는 이제 가치 증가가 그대로 있어야지 그 비용을 이제 돌려주는 거고. 자, 그럼 내 사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울산에서 공장 임대해가지고, 사용할 때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형한테 이제 넘겨줬으니까. 그, 임대인이 기본 전기만 깔았어요. 몇 킬로더라? 기본, 전등만 들어올 수 있는. 5kW. 5kg인가 10kg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더 필요한 전기는 네가 증설해라 이거야. 근데, 5kW 가지고 이거 용접 한번 해버리면 전기 그냥 차단돼 버려. 바로 나가버려. 그래서 몇 킬로 올렸냐면 100kg인가 뭐 하여튼 75kg 이상 75에서 100인가 뭐 그렇게 증설을 했어. 그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걸 전체 다 이렇게 라인을 깔고 하는데. 근데 주인은 이제 자기는 이 전등 켤 것만 이렇게 해서 전기 넣어줬다. 나갈 때 이제 이 비용 들었으니까 주인한테 또는 이거 전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공장이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선생님. 황금손님은 왜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그거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자신의 영업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지 않을까. 영업 비용이다. 네. 왜냐면 건물 보통 지을 때. 근데 공장에서 5kg 가지고는 공장 아무도 못 돌려요. 근데 상가 건물을 보통 지을 누가 들어와도 그 최소한 70kg 이상은 그 전기를 써야 공장이 돌아가. 근데 건축 허가가 났잖아요, 일단. 뭐 그렇긴 하겠지. 네. 그 모든 거는 이제 다 설계 도면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승인을 받았으니까 시자치구단체에서 뭐 잘못한 거. 돈 안 주고 다 떼가버려, 그거. 5kg를 만들어 놔버려. 내 돈 들여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 확 다 잘라버려, 씨.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상가랑 주거 좀 기준이 다르듯이, 공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상가 쪽이죠. 근데, 이제 그걸 승합공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전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죠?
공장인데 5kW 이렇게 넣어주고, 나도 예전에 사무실 쓸 때, 거기도 아마 5kW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니, 에어컨을 틀면 전기가 자꾸 나가는 거야. 근데 물어보니까 승합해야 된다고. 근데 승합공사 비용은 꽤 비싸더라고. 네. 승합하는데, 나도 그때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에어컨 돌리려고. 근데 이제 그 비용, 이렇게 승합공사를 해놓으면 건물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 생각에는 유익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할 때, 이제, 임차인이 계약 시점이 종료가 되면은 원상복구 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렇게 돼버리면, 뭐 그런 다 그 문구 하나가 있으면 그렇죠. 또. 그러면,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면, 지가 유익비를 포기한 걸로 간주되나? 간주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조항이 없었을 때, 자, 그런 조항이 없다고 보고, 일단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소송을 해야 만약에 되나? 비용이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유치권이죠, 유치권.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승합공사 비용을 줄 때까지, 유치권이 이제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그 집행번호를 확보하는 것, 소송을 제기하는 것, 혹은 뭐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것, 뭐 이런 수단들이 있겠죠. 뭐 그런 거지 뭐 다른 것도 뭐 있어. 그러면 뭐 임차인이 착각을 해서 이게 필요비 유익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안 나가면 임대인은 유치권 부중대 소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인도 청구 소송. 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3개월에서 뭐 6개월이 걸렸다. 그동안에 이제 말하게 했는데 임대인이 이겼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불법 거주로 내가 그렇죠. 차임 상당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거 줘야 되겠죠.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일종의 도박이네. 그렇죠. 너 공장 야 한 달 월세가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자고. 야 그건 너무 도박이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카페 글로 돌아가서 그 400만 원 상당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자료 증빙 서류 이런 게 다 첨부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만약에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다툼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 400만 원이 실제로 비용이 지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가짜 유치권이다라고 하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점거하고 인도를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금을 혹은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치권 그 관련한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유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유치권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용을 지출했다. 이 근거가 있어야지. 요새 검사가 무죄의 근거를 네가 대라고 하는 검사가 있던데 검사가 씨발 야 무죄의 근거를 지가 대야 되지. 그 유치권자도 지가 야 네가 유치권 없다고 한 놈이 네가 얘기해, 네가 주장해, 네가 근거대. 처음에 이거 안 될까? 500만 원, 1000만 원 유치권을 주장해서 막 버티다가 결국 자기가 밝히다 보니까 5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이 되니까. 인정이 되는 건데 금액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치권이 있어도 사용수익에 대한 이득 그거 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사용 수익을 하면 당연히 이제 부당이득금은 줘야 되는데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사용을 안 하고 점유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안 줘도 될까? 그렇죠. 그냥 문을 잠궈놓고 안 쓰는 거지. 집에 있는 줄 아는지 밖에 나가야지 어떻게 알죠? 아니 짐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 따지지. 짐이 있냐 짐 없냐. 있으면은 뭐 몸만 살겠네. 잠가라면 뭐 이렇게 이게 항상 느끼지만 판례랑 현실이랑은 좀 아무 괴리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참,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필요비, 유익비를 딱 단정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말하기 현실이 힘들고. 복잡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만 원 선에서 협의하고 보내야 되겠네.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제일 낫죠. 이 카페에 올라온 질문자 같은 경우 400만 원은 보일러 수입이나 뭐. 교체비로는 좀 터무니없는 것 같고 100만 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내 보내는 게 옳지 않겠나. 이게 보일러가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필수 부품 같은 것들이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바닥까지 뜯어서 이렇게. 근데 그래봐야 이거 50만 원 넘지 않아. 최근에 우리 사무실 보일러 교체했어요. 린나이였는데 이거 부품이 오래돼가지고 이 부품이 단종돼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면 75만 원 들어서 새 걸로 콘덴싱으로 북극곰을 살리는 콘덴싱. 근데 정부 지원금 서울시에서 그거 연료 이렇게 저감 그걸 하게 되면 20만 원을 준대. 그럼 결국은 55만 원에 가는 거야. 그렇네. 새 걸로 가는데 결국은 55만 원 들었는데 400만 원 들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바닥을 다 드러내면 그 정도 나오죠. 그래도 안 나오겠다. 글쎄, 뭐 아파트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동파가 됐을까? 이건 좀 과장인 것 같다.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이시죠? 약간 과장인 것 같다. 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접기로 하고요. 우리 카페 올라온 질문 중에서 아니, 더 있습니다.